여기 시상 보니까 저희 거는 지금 1주차 그걸로 돼 있더라고요. 1주차 시상으로. 어차피 변동은 크게 없겠지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동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 주 20일부터 또 여행 시상이 같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상은 어디에다 내놔도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여행 시상까지 그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상품도 뭐 다른 거 뭐 보험료 비교하시고 뭐 하시고 하시겠지만 삼성은 좀 보험료가 비싼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비싼 연령대도 있지만 또 비싸지 않은 연령대도 있으니까 설계는 그렇게 좀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7월 6일에 신상품이 좀 하나가 나왔어요. 신상품이 뭐 어떤 게 나왔냐면 치료비를 모아는 상품, 치료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 치료비, 비급여 치료비, 뇌여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간폐신장, 근골격 해서 6가지 치료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6가지 다 드는 게 아니라 넣고 싶은 거 1가지만 드셔도 되고 2가지만 드셔도 되고 이렇게 돼 있다.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요 2가지 요것만 좀 우선 말씀드릴게요. 암, 순환계, 뇌허, 비급여 얘네 같은 경우는 왜 우리 1억 한도 내에서 뭐 이렇게 가지가지 주는 비통치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 상품이 있고 정해진 금액을 수술, 약물, 방사선, 중환자 요런 것들을 각각 주는 그런 비특치 형식의 치료비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이 상품은 특치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수술이 됐던 약물이 됐던 방사선이 됐던 중환자가 됐던, 중환자는 이제 조금 틀리겠지만 어쨌거나 가입 금액을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얘는 암, 급여 비급여 다 되는 거. 얘는 비급여 다 되는 거, 얘는 비급여니까 비급여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얘랑 같이 들면 비급여일 때 2개 다 나가고 급여일 땐 얘만 나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급여 비급여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급여 비급여 다 되는 거야. 요거는 급여 비급여 다 되는 거. 그다음에 얘는 비급여만 되는 거. 얘는 뇌여만 되는 거. 얘는 순환계라 얘 포함해서 다 되는 거. 부정맥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자, 2번째는 뭐냐면 간폐신장이랑 근골격계라는 이 2가지 치료비가 있어요. 얘네는 그냥 보시는 내용처럼 요런 거 하면 줄 거예요. 요런 거 하면 지급을 한다. 가입금액 요렇게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간폐신장 같은 경우는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빨리 발견이 어렵잖아요. 발견된 다음에는 조금 돈이 좀 많이 드는, 아니면 뭐 좀 일이 커지는 그런 수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가입하고 싶어 하는 그런 팀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특약들이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근골격 같은 경우는 요새 카티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줄기세포가 좀 유행이잖아요. 근데 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 실손에서 보상이 되는 줄기세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줄기세포가 있어요. 지금 보상에서 브레이크 걸린 게 뭐가 있나요? 줄기세포 안 나가고, 그 다음에 하이프 안 나가고, 요런 게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통원에서 해야 되는 거를 입원해서 하는 거야. 옛날에 백난장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통원에서도 되는데 얘를 굳이 입원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과잉 진료다 라고 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근데 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도 카티스템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생이라고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수술이 기본이고 입원이 기본이에요. 그런 것들은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주사형으로 되어 있는 통원형 같은 경우는 지금 실손에서 안 나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줄 건데 우리 그 상해 같은 경우, 얘는 지금 상해 질병 다 나가는 거거든요. 상해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발가락 골절 있었어. 그럼 핀 박으시죠? 핀 박을 때 여기서 나가고, 핀 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가지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관절경 수술할 얘는 관절경 주는 거, 얘는 관절경 빼고 나머지 주는 거. 관절경 수술 카테스템 때 관절경 수술도 동시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러면은 얘 같이 나가죠. 그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주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재생이 아니라 뭐예요? 증상을 완화하는 거예요. 증상 완화는 다 뭐야? 통원으로 돼 있어. 통원으로 돼 있는 거는 뭐예요? 통원은 나와요. 무풍이야. 바람만 안 들어.
이거 바꿔줘? 원두를 좀 맞춰. 응.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카티스템이나 이런 연고를 재생시키는 아이 같은 경우는 수술의 입원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모두 나가 실손에서도 지급이 돼요. 얘는 정액으로 요것도 나가지만 실손에서도 보장이 된다라는 거. 대신에 요거 같은 경우는 내과에서 뽑아서 하는 거. 자가용 같은 경우는 증상을 완화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원에서 나가요. 실손 통원에서. 입원해서 한다. 그러면 실손에서는 안 나가는 거고, 통원에서 했다 그럼 통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기세포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상해 질병 다 보장이 된다라는 거. 상해 질병 다 보장이 돼. 통원한도라는 건 뭐예요? 실손의 통원 한도 내. 그 통원. 정액제로 또 지급이 그렇지, 정액으로도 나가고, 아니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 줄기세포이지만 얘는 보상이 안 돼요. 카티스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 카티스템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남의 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가지만 내 거에서 뽑는 거는 안 나가. 내 거에서 뽑는 건 안 나간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거에서 하는 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요런 기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봐주시고, 상해 질병이 다 된다라는 거, 상해도 되고 질병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된다. 특히나 우리 그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코드가 뭐여야 되냐면 요 코드이면은 가능해요. 뭐야? 무릎뼈 나와야 돼. 무릎뼈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줄기세포를 한다 그러면 요 코드를 받으시면은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거.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앞에 보여드린 코드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세요. 사람 모양으로 돼 있어서 맨 앞장에 있으시니까 그거 보시면 어디에서 얼마가 나가 이런 것들 있으시니까 그런 거는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요 그 줄기세포는 어디가 유명한가요? 줄기세포는 일본이 유명하잖아.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걔네는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 단계야. 시작 단계이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일본처럼 바로바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릎뿐만 아니라 뭐 어깨니 그 다음에 또 팔 뒤꿈치니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 굉장히 가입해 두시면 좋다라는 거. 자, 해서 요렇게 고객들한테는 요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보험료는 대략 요 정도 된다. 유병자로 20년나 100세 만기로 요 정도 된다. 자, 타사랑 틀린 게 뭐예요? 타사는 최초 1회안이에요. 한 번 조금 알지만 삼성화재는 연간 1회안이야. 그래서 만기까지 되는 거, 세만기로 돼 있는 걸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 좌우를 갖다 틀리게 한다 그러면은 네.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네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티스템이나 이런 거 있죠. 얘는 입원 자체가 한 3주예요. 3주고 그 다음에 얘가 하중이 눌려버리면 재생이 안 돼버린대요. 그래서 다리를 못 쓰는 기간이 한 3개월 이상이에요.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에 따라 틀린데 3개월 이상이야. 그 이후에도 경과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바로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치료들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간을 좀 두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비로는 어떻게 들어가나? 상해 질병 같이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인수가 많이 풀렸어요. 지금은 해볼만 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처음에 6일날 나왔을 때 그 다음 주까지만 해도 완전 별로였거든요. 그랬는데 아니야, 해보셔. 해도 돼.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인수가 많이 풀렸어. 지금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설계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그 고당지 내심이라는 상품, 아니 얘가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있으시면 가입이 안 돼요. 이 상품 자체가 당뇨가 있으면 안 돼. 근데 고혈압, 고지혈이 있는 분들은 건강체로 하시면 돼요. 건강체에서 인수가 돼요. 고혈압, 고지혈. 뭐지? 당뇨는 안 돼. 분리심사. 당뇨 빼고 분리심사? 어떻게 분리심사? 뭐 이게 분리심사죠? 당연히 내심은 암만 된다든지 암은 내심만 된다든지. 아유, 당연 되죠. 되죠. 그럼요. 되죠. 그런 거 돼요. 예. 아니, 325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만약에 암이 있는 사람이야 혹은 내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 같은 경우는 건강체로 돌려서 그 상품만 딱 고특약만 가입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게 삼성화재가 굉장히 좋은 게 모든 거를 다 건강채로 돌려주기 때문에 한도도 좋고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아요. 타사 같은 경우는 암만 아니면 돼 라고 해서 나오던가 아니면 암만 돼 라는 상품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상품으로 빼지 않았어. 상품으로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인수로 뺐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따가 수연 매니저가 인수나 이런 것들 관련된 거 자료 아마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 제가 나눠드리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는 사람, 특히나 우리 유사암은 1년만 지나면 암보험도 가입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도 가능해. 근데 그걸 어떤 걸로 해줘? 유병자가 아닌 건강치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료가 훨씬 더 싸죠. 그래서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렇게 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상품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아까 6가지 치료비를 같이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개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거 부가 서비스? 병원 동행도 되지만 가정케어도 가능해요. 가정케어 이 2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우선 비통치, 순환계, 근골격, 간폐신장, 자 요렇게 가입하시는데 갱신형으로 20년 갱신형으로 50세 남자가 45,000원, 여자는 27,000원. 세만기로 하셔도 돼요. 세만기로 해도 세만기로 해도 싼데 우선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보장받냐 하면 이런 것도 보장받으시지만 병원 동행도 되고 그 다음에 가정케어도 되세요. 얘 병원 동행 가정케어, 얘도 병원 동행 가정케어, 얘도 2가지 서비스를 다 같이 받으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 가정케어라고 하면 뭐예요? 요양보호사가 와서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해주는 거잖아요. 케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역으로. 그치? 이제 솔직히 암은 아니잖아. 암은 필요 없어요. 뭐? 뇌혈관, 심장도 아니야. 뇌혈관. 그 다음에 근골격.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의 니즈가 있다. 그러면 요 상품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지. 요 상품으로 해보시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근골격이랑 간폐신장만 가입하는 거는 보험료 2만 원이면 돼요. 뭘로? 세만기로 2만 원이면 돼. 요거 2개 가입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에 대한 거 아까 보셨죠? 어떤 거 이식하면 얼마, 카티스템 하면 얼마 나와 있던 거, 그런 거 전체적으로 보장받으시고 요런 가정케어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끼워 넣기, 이렇게 같이 끼워 넣기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여자분들, 그죠? 여자분들. 거기다 또 어떤 사람들? 상해 질병이 다 되니까 위험한 일 하시는 분들, 그죠? 관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는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 해두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정케어는 지금 안 아프니까 안 된다고. 근데 이제 2만 원 정도니까 늘만 하다는 거지. 2만 원 정도니까. 그래서 요런 거가 바로 가정케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많다라는 기준으로 49세 여자를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거? 비통치, 간폐신장, 그 다음에 카티스템 요렇게 넣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계를 했더니 보험료가 얼마예요? 25,700원이야. 49세 여자가. 그래서 담보를 줄인 거죠 지금. 담보 안 줄였어요. 그냥 통짜예요. 그럼 카티스 때문에 아까 500했는데 250인 거예요? 얘를 유병자라 그래요. 유병자라서 그래. 건강체는 보험료가 더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거예요. 최저보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보험료 2만 원. 최저보험료는 2만 원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의 가장 좋은 게 흥국화재 하시죠? 흥국화재 10억 통장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 사망보험금을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 사망보험금 주죠? 이 상품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상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 1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 그게 바로 이 상품의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타사와는 조금 틀린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1회안 아니고 연간 1회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최저보험료 2만 원으로 가지가지 특약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망까지도 같이 준비하실 수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급자들 있잖아요.
3급.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입해 두시면 상해 사망까지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특약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통치를 듣던 순통치를 넣던 얘네들을 넣어도 사망보장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라 요거 같이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3급자들 혹은 2급자들 이런 분들 좀 준비해 주시면, 아니면 상해 사망이나 이런 거에 니즈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여주시고, 자, 지금 실손이 시끄럽죠? 실손이 시끄러워요. 5세대 때문에라도 시끄럽긴 한데 우선 요거 내용 좀 한번 볼게요. 지금 5세대 같은 경우는 다른 세대와 틀리게 고객이 오케이 사인을 해야지만 재가입이 되세요. 5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내장들을 계속 그 어느 보험사든 간에 다 보낼 거예요. 자,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 읽어보면 잘 몰라.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5세대로 재가입할 수 있어요.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계약 해지예요. 해지. 자, 어쨌거나 전환해야 돼. 전환 다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 할게요 라고 오케이 사인 놔야지만 전환이 됩니다. 재가입이 되는데, 자,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맞아요, 자동 연장이에요. 4세대로 자동 연장이 된다. 자, 그러면 연락이 언제 닿을까요? 그렇지. 보험금을 청구하면 무조건이야. 그럼 보험금이 청구가 된다. 그럼 연락이 닿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청구할 때 얘기해서 4세대로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 5세대로 전환이 되나?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5세대로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4세대는 그냥 유지인 거지 원래부터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근데 이거야.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렇다고 그때 보상 청구하는 시점에서 5세대 안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연락이 어차피 유지 당시에 네. 사고기 때문에 네. 보상 청구 당시는 그냥 그 세대 거 4세대로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장을 하면 해주겠다. 안 받아본 거지. 안 받을 수 없지. 아니, 안 3년 안에 이제 안 받으면 청구가 안 나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3년 안에 한 번에 뭉쳐서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유지 걸로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게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연락이 닿았어. 그러면은 뭐 어차피 보험료는 빠져나갔으니까 그러게요. 보험료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4세대로 해줘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왜냐면 얘랑은 좀 틀리니까. 어쨌거나 요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됩니다. 판매 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이 가능하고. 자, 요거는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요거는 지금 연장된 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은 지금 없어서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 복잡하지만 중요하다. 자, 5세대를 고객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5세대를. 보장이 약하다라는 소리만 알고 그래, 있더라고요. 그냥 보장이 약해. 그냥 이 정도로만 알지 몰라.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거 한 장, 그 다음에 5세대 실손과 관련된 내용 한 장, 그 다음에 지금 또 바뀌는 내용 있죠? 도순위, 체외 충격판이 또 앞으로 바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뽑으셔서 DM으로 보내는 거야. 보내고 혹시 DM 받았냐, 자 5세대 실손이 이렇게 됐다라고 개별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됐던 아니면 다른 게 뭐가 됐건 간에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 라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요 장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5세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죠?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뉜다. 중증은 뭐예요?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거는 중증,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뭐예요? 다 비중증. 두 다리 수술했어. 나한테는 중증일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비중증이야. 자, 비중증은 얼마야? 1,000만 원밖에 안 돼. 요거예요. 자, 근데 산정 특례, 중증은 산정 특례야.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산정 특례는 뭐만 돼요? 급여만 되죠? 급여만 돼요. 자, 근데 요새 의료기술이 발달했어요. 그죠? 급여가 많나요? 비급여가 많나요? 비급여가 많아요. 당장 수술만 하더라도 로봇 수술 비급여예요. 산정특례에서 되지 않는다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수술 본격적으로 중증이다,
또 암내심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로봇 수술이 1,000, 2,000이에요. 해보시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산정특례에서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실손이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제? 지금 8월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하잖아요. 정보험사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바꿔주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또 하나. 정부가 이제 실손을 개입하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뭐만 했어? 보험료 인상하는 부분만 많이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걸로?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병원비 영수증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별급여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선별급여는 뭐냐면 좋은 아이야. 얘는 뭐냐면 로봇 수술을 했던 뭐가 됐건 간에 썼어.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아. 근데 비용이 비싸네? 그러면 선별급여라는 항목에 넣어서 50% 1,000만 원짜리를 800만 원 혹은 500만 원에 낮춰준 게 바로 선별급여예요. 자, 그런데 관리급여라는 거는 뭐냐면 7월부터는 관리급여라는 항목이 병원비 영수증에 나올 거예요. 얘는 뭐냐면 과잉진료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해도 효과가 크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과잉진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관리급여라는 항목에 넣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야말로 관리. 자, 해서 도수 같은 경우는 관리급여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금액을 한정 지었어요. 얼마로? 43,850원으로 금액을 한정 지었고 횟수도 15회로 했죠. 얘보다 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의사가 본인 이름 걸고 해야 돼. 43,000원 발자고 본인 이름 걸고 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횟수는 좀 정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네 같은 경우는 금액을 한정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관리급여 안에는 못 넣었어. 하지만 횟수만큼은 제한이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시고 자, 또 하나는 앞으로 대기 중인 애들이 있어요. 방사선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자, 언어치료 같은 경우 교대에 가시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교대 어린애들 엄청 많이 와 있고 얘가 몇백에서 몇천 하는 것도 있어요. 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서 지금 얘네들을 어디에 집어넣을 거야? 관리급여에 넣으려고 진행 중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관리급여 항목에 들어갈 건지를 수시로 좀 확인을 해주셔야지만 우리 고객들이 혹시라도 이걸 할 일이 있다 빨리빨리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다고 안 아픈 걸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지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달도 마찬가지고 다음 달도 앞으로는 조금 리모델링과 관련된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왜? 실손이 안 좋아졌으니까. 실손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실손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 비싼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질병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자, 뭐 수술비나 이런 것들은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치료비는 누가 만들었다? 치료비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 건강보험공단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누가? 나라가 재보험사랑 꿍짝꿍짝하고 만든 거예요. 왜? 건강보험 재정이 안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급여에 넣을 수 없어요. 새로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급여에 넣기는 어렵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개인이 부담하도록. 자, 근데 1,000만 원 내던 거, 100만 원 내던 거 어느 날 갑자기 500만 원 내세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해라? 치료비라는 걸 만들어서 돈이 많이 드는 질환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각자 알아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치료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비라는 걸 가입 안 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 치료, 좋은 약, 새로운 기술 받기 어렵다. 내 돈 다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손의 결론은 이거예요. 꼭 필요한 큰 병은 여기에서 든든하게 해줄 거고 가벼운 치료는 누가? 각자 본인이 알아서 준비하세요 라는 게 바로 5세대의 기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비는 이렇게 돼 있다. 맞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하루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몇 건일까요? 하루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500건 더 되죠. 531건 정도 된대요. 541건. 자, 그러면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 재발됐어, 전이됐어 이런 거 말고 신규의 암 환자는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맞아요. 791명 정도 된대요.
굉장히. 교통사고는 어때요? 접촉사고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바로 암 환자라고 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39%가 암 환자예요. 암 발생률. 자, 그런데 남자는 2명 중에 1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술의 발전 때문에 74% 정도가 생존, 5년 안에 생존율이 74%에 달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어떤 거? 지금 현재는 표적, 면역, 요런 기술 때문이고요. 지금 우리 중입자가 고정형보다는 지금 회전형을 기대하고 있죠. 회전형을 기대하고 있잖아. 왜? 고전형은 뭐만 돼? 지금 전립선암이나 이런 것만 되는데 회전형은 어때요? 골수암이나 이런 것까지 다 된다. 전이된 암까지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회전형은 언제 다 갖춰지나요? 언제? 맞아요. 2030년이 돼야지만 일부 병원에 몇 군데 병원에 들어와요. 자, 그럼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근데 얘보다 더 지금 빨리 발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리간드예요. 리간드 알고 계시죠? 리간드는 약물일까요? 방사선일까요? 방사선이죠. 왜? 그렇지. 뭐냐면 걔가 주사나 캡슐을 먹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 방사선 역할을 하거든요. 유도미사일이라고 해서 타점을 받으면 걔만 터뜨리는 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걔는 방사선으로 나가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약물 있잖아요. 어디? 자, 요거 보셨는지 모르겠어. 유퀴즈에서 그 아산병원에 약제팀이 나와서 우리 병원 냉장고에는 30억 원어치의 약이 있어요. 자, 부작용을 줄인 기적의 표적항암제. 자, 표적항암제는 뭔가요? 암만 공격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맞아요. 암만 공격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얘는 어때요? 얘는 뭐 맞춰야 돼.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야 되는 아이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을 얘는 되게 많이 봤대. 이 사람들은. 자, 기적의 면역항암제는 뭐예요? 암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세포를 좋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의 세포가 누구랑 싸워? 암이랑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감기 몸살 걸리거나 이러면은 요만한 수액 맞죠? 요만한 수액 얼마짜리 맞으셔? 5만 원, 7만 원, 뭐 12만 원 이런 거 맞으시잖아. 얘는 요만한 게 4억이래요. 이게 4억이래. 자, 그래서 치료비라는 게 제대로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돼. 이제는 돈이 없으면 못 고치는 병이 바로 암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요런 거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약물 치료가 굉장히 비싸기도 해요. 근데 지금 AI가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어요. 요거 하면서 AI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요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나 나랑 맞는 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자, 근데 이제는 내 몸에 있는 조직 하나, 그 다음에 약물 하나, 이거를 AI한테 주면 AI가 얘를 섞는데요. 섞어서 나한테 꼭 맞는 약을 만들어낸대요. 그게 바로 AI의 지금 현실이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대요. 대량으로. 죽을람 살려놓고. 그래서 약을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약값은 싸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값은 싸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치료제들 돈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치료비라는 걸 가입해 두시면 제대로 치료 받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난달 우리은행이 26일부터 신용대출을 억제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억제하겠다라 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수없이 달렸죠? 뭐라고 달렸어? 급하게 치료받고 병원 가려는 사람들이나 교통사고 나서 급전받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대출을 억제냐. 요번에 대통령이랑 뭐 하나요? 뭐 하죠? 국민들이랑 다 같이 그거 하잖아요. 그거에서 지금 제일 많이 건의하겠다라는 게 대출 좀 풀어주세요. 그래요. 대출 좀 풀어주세요. 주식 증권 통장에 돈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은행 통장 다시 몰린대.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월 2, 3만 원이면 우리 고객들은 어디로 가? 암 진단 받은 다음에 은행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병원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는 어떻게? 꼭 가입시켜야지만 된다. 자, 삼성화재의 치료비 그러면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뭐냐면 비특치. 얘는 수술, 약물, 방사선
그냥 할 때마다 3천만 원씩 주는 거 각각. 자, 비통치는 수술 약물 방사선에다가 지금 유행하는 치료 추가로 더 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연령이 높은 연령대들은 비통치를 원하더라고요. 얘 1억까지 되세요. 1억까지 비통치를 원해. 왜?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되니까. 자, 근데 앞으로 나는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애들은 얘를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들어야지만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같이 들었을 때 어떻게 돼? 유병자로 50세 남자는 41,000원, 여자는 25,900원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장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치료비를 온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는 두 가지로. 타사 같은 경우는 요거만 있죠? 요거. 어떤 회사는 요거만 있어. 근데 삼성화재는 두 가지 다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가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다. 요거는 자료 같이 드릴게요. 또 하나, 삼성화재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갑상선, 기타 피부암은 유사암이다, 아니다? 유사암이죠? 자, 유사암이지만 치료비는 일반암이랑 똑같이 100% 보장한다. 일반암이랑 똑같이 보장한다. 요게 바로 삼성화재의 강점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자, 치료비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화재가 제일 좋아요. 보험료도 저렴해요.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좋고 제일 저렴해. 그러니까 또 치료비 같은 경우는 뭐도 보셔야 되나요? 지급 여력도 보셔야 돼요. 왜 지급 여력을 왜 봐야 돼? 자, 우리 진단비는 어떤가요? 한 번 받으면 줄 것도 받을 것도 더 이상 없어요. 그죠? 하지만 치료비는 어때? 한 번 받으시면 보험회사에 줄 돈은 없어요. 받을 돈만 있어. 그걸 보험회사가 얼만큼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치료비에 대한 손해율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치료비에 대한 손해율이 나오는 2030년, 2035년이 돼버리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따지고 보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계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 부정맥, 신부전, 폐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뭐라 부른다? 순환계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자, 순환계가 지금 트렌드예요. 왜 트렌드야? 사망 원인인 2등, 4등이 심장, 뇌혈관이기 때문에 고연령, 우리나라 고령화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신부전증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래? 라고 봤더니 암 치료의 부작용, 약물과 방사선의 증가로 인해서 뭐예요? 신부전이 증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종양학회랑 심혈관 학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대요. 지금 암도 죽어라 하고 있는데 여기다 신부전까지? 신부전도 뭐예요? 죽는 병이거든요. 이식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예, 신부전 같은 경우. 해서 어쨌거나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연령이 어떻게 돼요? 낮아졌어요. 뭐 때문에 연령이 낮아졌어? 고혈압, 고지혈, 당뇨의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에 순환계의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졌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돼 있다. 옛날에는 진단비, 수술비만 해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민원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새는 구멍이 많아서. 그래서 뭐가 나왔다? 검사부터 재활까지 보장해주는 순통치라는 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순통치는 어느 회사에만 있다? 삼성화재, 메리츠만 있어요. 두 군데만 순통치고 나머지 회사는 주요 치료비라고 얘기하는 요것만 보장해주는 거야. 요거의 주관자. 요것만 보상해주고 삼성화재와 메리츠만 순통치, 검사부터 재활까지 해주는 요런 순통치가 있다. 자, 어디에 있어? 하나생명. 아, 생보에도 있죠.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검사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얼마나 지급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주사치료. 자, 우리가 스탠드나 카테터나 하기 전에는 혈전 용해나 혈전 제거를 해요. 하지만 스탠드나 카테터를 하고 난 다음에는 혈전 용해나 혈전 제거는 못 해요. 뭐를 할 수 있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스탠드 박은 다음에 약 처방해주죠. 어떤 거 약 처방해줘? 아스피린제를 주잖아. 아스피린제 왜 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걸쭉해지고 혈전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제나 이런 걸 주거든요. 해서 스탠드나 그 다음에 카테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메리츠도 그거는 안 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재활 같은 경우 메리츠는 하루에 15,000원. 해서 1년에 최대 주는 게 30만 원이에요. 삼성화재는 조금 더 줘서 한 번을 하던 10번을 하던 상관없이 그냥 한 번을 해도 50만 원.
지급이 된다라는 거. 얘네랑 비교했을 때, 손해보험끼리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또 하나는 아까 신부전증 말씀드렸죠? 신부전증으로 중환자실 간다 그러면 요 네 가지는 거의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요 다는.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이제 저희는 손해보험이니까 메리츠랑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데, 메리츠가 삼성화재보다 순통치가 싸다 그러면 얘네는 병원이 정해져 있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합병원 이상 전체 병원이 다 된다. 그거는 삼성화재보다 보험료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비싸. 얘네는. 그래서 얘네는 어떤 걸 하냐 하면 권역내심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15개 병원을 딱 정해놓고 요걸로 하시면 보험료가 싸요. 요걸로 하시면. 근데 요걸로 했어.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기도에 한 개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찾다가 죽어. 병원은 가서 치료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보상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병원으로 다 하셔야지만 된다. 자,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뇌졸중 시술 인증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를 인증받으려면 24시간 전담팀이나 전문의가 상주해 있어야 돼. 무조건. 기계는 첨단 장비가 있어야지만 뇌졸중 시술 인증 기관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23개, 경기도에 26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네이버에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라는 걸 치시면 우리 주변에 어떤 기관이 인증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혹시나 순통지 판매하실 때는 요거 찾으셔서 어떤 병원이 시술 인증 기관이니 그런 것들 안내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계는 대부분 급여치료라 산정특례만 해당돼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산정특례 이제는 조금 위험하다. 왜? 급여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기술은 비급여가 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2021년 기준이긴 하지만 제일 비싼 수술들 1등부터 10등까지 쭉 나란히 세웠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다 뇌와 아니면 심장이야. 근데 아까 관상동맥 우회수를 뭘로 한다 했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그죠? 로봇으로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더 올라갔을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수술비는 꼭 있어 주셔야지만 된다. 수술은 어떻게 줘? 회당 줘. 할 때마다 줘요. 그래서 보시고, 자, 우리 젊은 애들은 괜찮아. 자, 5년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45.7%, 그 다음에 40.9% 뇌와 심장이 증가를 했다. 이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고당이야. 고고당의 연령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재발, 당연히 재발이 많겠죠? 왜 많아요? 얘네들 때문에. 고혈압의 합병증, 당뇨의 합병증이 어떤 거예요? 심장 아니면 뇌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나이,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발은 거의 다 재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상해 약관에 보면은요, 급격 우연이란 말이 있죠. 자, 근데 질병에는 급격 우연이란 말이 있나요? 없어요. 왜? 얘네는 전조 증상이 다 있거든. 그래서 좁아지면, 혈관이 좁아지면 막히게 되고, 막히면 어떻게 돼? 터지게 되고. 그래서 순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 되겠다. 자, 순통치는 어디만 있다? 2회사만 있다. 거기다 삼성화재는 뭐까지 해준다? 선지급까지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지급. 해서 보험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병원의 종류를 정해 놓은 거는 싸. 하지만 전체 병원을 다 하게 되면 비싸다는 거. 이거는 한 연령대라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해보면 15,000원 비싼 애도 있어요. 비싼 연령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 자, 요거는 연령에 따라서 암, 그 다음에 순환계 두 가지를 같이 넣은 거를 비교한 거거든요. 지금 40대 같은 경우는 30년 납 100세 만기로 암은 요렇게, 비통치는, 그 다음에 비급여는 요렇게, 그 다음에 순환계는 요렇게 보장받는데 40대는 34,000원이면 돼요. 34,000원 이면 암내심 치료비는 온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다. 자, 급여도 좋지만 급여가 들어간 그 치료비는 진단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하시면 돼요. 진단비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비통치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없다, 진단비가 좀 없어, 그러면 급여 비급여 다 되는 거 넣으시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주가 되는 건 어떤 거다? 비급여 치료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50세는
50세는 똑같은 기준으로 얼마? 49,000원. 그 다음에 60세는 똑같은 기준으로 얼마? 65,000원. 자, 근데 65,000원이 비싸다 싶으시면 얘 5,000원으로 낮추시면 4만원대예요. 4만원대 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70대는 20년 납 90세 만기로 5,000 넣어서 52,000원. 자, 81세는 15년 갱신, 그러면 뭐예요? 96세까지 보장받는데 51,000원. 자, 결론은 뭐냐 하면 5, 6, 7, 8, 90세까지는 암내심 치료비 가입하는데 5만 원이면 된다예요. 5만 원이면 된다. 해서 5만 원으로 가볍게 치료비 가입시키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수술비도 왜 대장경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의무화 뭐 이렇게 시킨다 하잖아요.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10%만 내면 대장 내시경 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2028년도부터 7년인가 8년도부터 해서 수술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좋다. 자, 근데 순환계 치료비 가입하실 때, 순통치 가입하실 때 5,000으로 가입하시고 1억 넣지 말고 5,000으로 넣고 5대 기간 수술비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설계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봐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의료비의 변천사, 암 치료비의 변천사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죠? 자,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거를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요거 있죠? 요거를 어떤 회사는 새만기로 가입시킨 회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DB가 얘가 새만기로 돼 있어.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는 몇 번 나가나요? 맞아요. 최초 1회안이에요. 근데 얘를 새만기로 가입시켰어. 그래서 보험료가 2만 원, 2만 5천 원이 되더라고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해서 얘를 첫 번째, 얘를 리모델링 하실 필요가 있다. 요거를 어떤 걸로? 피통치로. 얘는 표적만 나가지만 비통치를 가입하게 되면 어떤 게 나가? 수술을 해도, 약물을 내도, 방사선을 내도 다 나가기 때문에 요거. 자, 두 번째, 요런 것들 놔둬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요런 거. 뭐 양성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사선이랑 이 양성자랑 그 다음에 또 중입자랑 접목시켜가지고 또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놔두셔도 괜찮아. 어차피 이름은 틀리게 나올 거야. 이름은 틀리게 나올 건데 혹시 모르니 하지만 세기조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세기조절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기조절 이런 거는 빼셔도 상관은 없다. 봐주시고, 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정액형 비례형 있는 거 요거 아시죠? 요거 비례형은 뭐예요? 1,000만 원 해서 1억 혹은 1억 5천 해주는 거죠. 얘는 깨면 된다, 안 된다? 얘네는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얘네를 줄여야 돼. 왜냐면 얘를 넣으려면 얘가 들어갔었어야 됐거든. 근데 얘를 정액으로 준다. 그래서 진단비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 넣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요거를 얼마로 줄여? 100으로 줄여. 100으로 주면 얘는 왜 그래요? 수술 약물 방사선 중에 첫 번째 거 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100만 원만 줄이고 그 다음에 얘만 넣으세요. 얘만 넣어서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요것도 하이클래스도 어때요? 하이클래스도 3개 중에 첫 번째 한 거 하나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빼시고 뭘 들어야 돼? 지금 비통치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순통치라고 얘기하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로 돼 있어서 저분들이 연계 없어요. 연계.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고 연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연계가 있겠지. 근데 어차피 얘네를 빼버리면 얘를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빼시면 돼요. 삼성화재는 그래요. 삼성화재 기준으로는. 자, 그 다음에 단위로 저렇게 상품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근본 좋다고 하려고 또 다른 것이 바뀌었고 좋다고. 맞아. 수가 있어야지. 저거 알거나 받아가는 맞아. 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13차 이후에 배서하는 거는 기존의 연계가 아니라 연속으로 맞추신 거 있죠? 그런 거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13차 이후의 배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배서는 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서는 충분히 하셔도 된다. 자, 근데 배서하려고 그랬더니 내 계약이 아니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 고객이랑 손잡고 고객센터 가시면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진행하시면 좋겠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추가 가입하시기 고객들 어렵다, 형편상. 그러시니까
또 우리의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바꿔주고 고쳐주고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추가로 가입시키는 것도 맞겠지만 하기 때문에 옛날에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정리 잘 하셔서 바꿔주시면 가장 좋겠다. 아니 3개월 만에 바뀔 거는 없어요. 그 하이클래스 하는데 지금 하이클래스는 작년에 해지. 아니 말하자면 응. 그렇게 해갖고 가입했는데 또 한 1년 근데 아직도 하이클래스를 가입시키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3개 중에 한 번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고객이 얘를 선택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거를 배제하고 얘만 넣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료는 드릴게요. 자료는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매니저 왔으니까 설계 의뢰 좀 한번 해주시고요. 치료비만 딱 넣어서 간단하게 판매 다른